안녕하세요. 내가 하는 게임 영상의 워더집입니다. 오늘은 수정된 암흑 해골 마법학자 빌드 설명드리려 합니다. 빌드 특징은 신성 모독자 반지를 스위칭해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지옥물결이나 나락 100단까지는 신성 모독자 반지 사용으로 편의성을 챙겨서 피로도를 줄이고, 고단에서는 반지 하나만 바꿔서 추가적인 피해를 챙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빌드는 플래너로 사실 끝이지만 이번 시즌에는 상급 속성과 명품화의 돌파 등이 있어서 최종 세팅 전 거쳐갈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하는지, 최적화 시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리려 합니다. 영상 빠르게 올리기 위해 평소보다 편집에 힘을 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험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나락은 98단까지 클리어했지만 앞서 올린 영상처럼 비약의 도움이 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약 없이는 80단까지만 돌아봤습니다. 이때 명품화가 무기 8단계, 상의 4단계, 신발하고 반지가 2단계였습니다. 명품화는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 재료는 많은데 골드가 없어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약 없어도 80단까지는 이 세팅으로 돌만했지만 보스의 큰 패턴에는 즉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영상에서는 생환의 위상을 아직 무기에 낄 때라 마른 병을 무기에 낀 후 딜이 증가합니다. 신성 모독자 반지는 시체 기술을 자동으로 시전해주는 반지입니다. 강령술사는 시체를 소모할 때 얻게 되는 버프가 많습니다. 죽음의 동력 9%, 해골사제 30%, 휘바람의 위상 21%, 식인 40%를 발동시키며 해당 버프들이 활성화된 상태라면 하수인들의 피해는 140%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버프를 잘 유지하면 피해가 2.4배가 되지만 반대로 시체를 6초마다 잘 사용해주지 않으면 딜이 반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시체 소모를 자동으로 해주는 반지가 신성 모독자 반지입니다. 하지만 신성 모독자는 시체 소모 외에는 피해 증가에 도움이 되는 속성이 없어서 다른 반지를 사용할 경우 지능과 추가적인 피해, 그리고 극대화 확률 등을 확보할 수 있고 위상 또한 하나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면의 고요 위상에 30% 효과를 받는다 가정하면 제 빌드 기준 60%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단을 돌 때는 다른 반지를 사용하는 게 좋지만 지옥물결과 같은 컨텐츠에선 오버스펙이 되기 때문에 스펙이 좀 낮아지는 대신 편의성을 확보해서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신성 모독자를 스위칭해줍니다. 신성 모독자를 다른 반지로 어느 시점부터 스위칭할지는 자유지만 100단까지는 명품화를 하면서 올라가면 신성 모독자로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4부터는 하수인이 무기의 초당 공격 횟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기 공격력만 적용을 받아서 느리더라도 한 방이 강한 무기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무기 공격력으로 얻는 DPS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손 무기를 사용했을 때 얻는 이점은 보조 무기에 극대화 확률을 추가로 붙일 수 있다는 점과 위상 하나를 더 쓸 수 있다는 점 정도가 있습니다. 추가로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도 더 확보할 수 있고 빨라진 하수인들이 마른 병 위상을 조금 더 빠르게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단에서 몹들을 모았을 때는 양손 무기로도 노화의 저주 효과로 재사용 대기 시간을 빠르게 줄일 수 있고 마른 병을 충분히 빠르게 발동시킬 수 있으니 보스전에서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손 무기의 위상은 휘감는 핏줄의 위상으로 극대화 확률을 100%까지 확보해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양손 무기의 장점은 위상 하나를 2배의 효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여기에 발동 조건은 까다롭지만 게임 내에서 가장 수치가 높은 위상인 마른 병 위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무기의 기대값을 간단히 비교해봤습니다. 모든 925 위력의 무기는 양쪽을 합할 경우 초당 공격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수인들의 기본 DPS도 동일하다고 가정했습니다. 먼저 비교에 이용한 수치들은 이제는 시즌4에 변경점이 적용된 맥스롤 플래너 기반이며 중복 적용될 만한 것들은 비교해서 제외했습니다. 수치는 돌파 부위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양손 무기와 한손 무기의 기대값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손 무기는 시체 촉수 위상으로 극대화 피해 100%에 도달했다 가정하고 마른 병 위상을 목걸이에, 생환의 위상을 무기에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양손의 경우는 마른 병 위상을 무기에, 생환의 위상을 목걸이에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둘 다 신성 모독자 반지를 사용할 경우 대략 양손 무기의 기대값이 17.5%,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약 20% 정도 더 기대값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필드에서는 양손 또한 쿨감이 빠르게 줄어서 한 손 무기가 얻는 이점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스전에서는 한 손 무기가 망자의 군대를 더 많이 굴릴 수 있고 마른병 위상도 더 빠르게 발동할 것입니다. 이 버프 사이클의 감소와 기대값의 차이 중 어느 것을 더 높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덧붙여서 피감는 빗줄 위상의 추가 피해는 기존 시즌에선 하수인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즌4에서는 본체의 피해조차 증가시켜주지 않는 버그가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직접 사용할 경우 극대화 확률은 늘려주지만 신성모 독자로 발동한 시체 촉수로는 이 극대화 확률조차 늘려주지 않는다고 하니 이 위상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이었던 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드는 시폭 사용과 마른병 사용으로 나눠놨습니다. 시폭과 마른병은 스킬트리에서 약간의 차이가 끝이라 취향에 따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마른병은 20%의 피해를 추가해주지만 정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수가 모자랄 땐 해골 되살리기를 쓰게 됩니다. 시폭의 경우는 난사를 할 수 있어서 보조적인 피해를 더 주고 노아의 쿨타임 감소 효과를 발동하고 마른병 위상 스택을 쌓는데 도움을 줍니다. 간단히 교체가 가능하니 두 가지 모두 써보시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빌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벤에서 스킬과 정복자를 찍어놔서 이제 한글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장비의 경우는 인벤에 없어 여전히 맥스롤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장비마다 표시된 별표는 드랍으로만 획득이 가능한 상급 속성으로 최대 수치의 1.5배가 붙은 것을 의미하며 옆에 1은 명품앗이 돌파해서 25%가 추가로 강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상급 속성들을 하나씩 표시해뒀지만 상급 속성은 없어도 빌드에 문제는 없습니다. 투구의 경우는 속성의 순위가 애매하게 느껴져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돌파는 가장 중요한 하나씩만 표시해 두었으며 투구와 신발은 큰 상관이 없어서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해골전사 숙련은 전사의 보조적인 피해 증가와 생존력 증가를 위해 넣어두었지만 빼고 다른 속성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담금질은 목걸이를 빼면 부위별로 붙일 수 있는 종류가 2개씩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방어 담금질들엔 생명력을, 공격은 마법학자 공격력, 기동력은 이동속도, 무기는 해골 마법학자 투사체 증가, 보조는 시체 촉수 범위 2개와 노아의 저주 범위 2개, 행운의 적중으로 기절 또는 빙결을 하나 붙여주시면 됩니다. 시체 촉수와 노아의 저주 범위는 중업 정도만 확보가 되면 명품앗이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두 부위면 상한이 10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목걸이는 무기 담금질을 빼고는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동속도와 궁극기 제감을 붙여놨지만 하나를 빼고 마법학자 공격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최적화가 되기 전까지 저항과 방어도는 약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드를 방어도 확보 전후로 표시된 것을 사용해줍니다. 지능이 모든 저항을 올려주는데 강령술사는 지능이 주 스탯이라 저항의 상한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 달성 전까지는 시작 보드 그리고 식인 보드에서 추가로 저항 노드를 찍어주고 다이아몬드 3개를 사용합니다. 또한 레벨링 단계에는 투구에서 저항을 추가로 확보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상한을 넘기면 시작 보드의 저항은 생명력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식인보드의 저항 2개는 정의 대상 추가 피해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이아몬드 2개 또한 해골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해골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항이 많이 남기 때문으로 해골 사용으로 방어도는 한 부위로 끝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방어도입니다. 방어도는 이번 시즌에선 9230만 넘기면 최대 물리 피해 감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론 상급 속성의 방어도 하나와 해골보석 2개만으로 9230을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해골보석은 저항이 먼저 상한에 도달해야 사용이 가능하고 상급 속성이 없다면 그 전까지는 방어도가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상급 속성 확보 전까지 방어도를 채우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석을 빼고 상급 속성이 없다고 했을 때 중호흡 이상 방어도를 가진 상의를 얻으셔서 중호흡 이상의 방어도 담금지를 붙이시고 정복자를 제가 방어도로 작성해 둔 것처럼 찍으시면 됩니다. 시작 보드, 뼈이식, 죽음의 냄새에서 추가 방어도를 확보해 줍니다.
최종 보드와 다른 점은 피바다 보드의 민첩, 죽음의 냄새 보드의 피해, 이교우두머리 보드에서 마법학자 피해, 그리고 시작 보드의 노드 일부의 위치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데모 박힌 갑옷에 투자해주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죽음의 접근 3포인트를 빼서 이용합니다. 나오는 수치에 데모 박힌 갑옷을 적용하면 방어도 9230을 넘길 수 있습니다. 차후 저항이 상한을 넘기면 다이아몬드 대신 해골 보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방어도가 남는다면 데모 박힌 갑옷을 다시 죽음의 접근으로 옮겨주시고 정복자 노드도 하나씩 옮겨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상급 속성의 방어도 하나와 해골 보석 2개로 9230을 넘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격 속도입니다. 공격 속도는 지금 너프를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비만으로 하수인 공격 속도를 100%까지 맞추긴 힘들어져서 광분한 망자의 위상을 추가로 사용합니다. 정복자에서 꼭두각시 연기자 노드와 그 주변 노드로 10%, 그리고 광분한 망자의 위상으로 45%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45%를 장비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상급 속성 확보가 가장 좋긴 하지만 공격 속도가 붙는 장갑, 목걸이, 반지들은 공격 속도보다 중요한 상급 속성이 존재해서 일반 속성으로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속성이더라도 명품화가 12단계까지 되고 돌파가 한 번만 되면 공격 속도가 15%씩 붙기 때문에 공격 속도 3부위에 합쳐서 3번의 돌파를 붙이면 됩니다. 만약 상급 속성이 하나 나와준다면 한 번의 돌파만 추가로 해주면 됩니다. 정복자에선 이제 의연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연함 대신 세력권 또는 발굴을 사용하며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시폭 빌드에는 발굴, 마른병 빌드에는 세력권을 넣어 두었는데 취향에 따라 보드는 바꿔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력권은 근거리 피해 감소만 확보가 되지만 추가적인 피해 증가를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고, 발굴의 경우 신성 모독자 사용 시 상시 4%의 피해 감소와 추가적인 보강 확보로 보강 피해 감소를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발굴의 보너스는 해골 되살리기로도 받을 수 있지만 시체 기술의 피해 증가가 있어 마른병보다는 시체 폭발 사용 시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세력권을 사용하실 경우 문양을 뼈의식 보드에 사용하며 기존 정복자에서 어둠 문양을 죽음의 냄새 보드로 옮겨줍니다. 발굴을 사용하실 경우 문양을 죽음의 냄새 보드에 사용하시고 노드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교우드머리 부분에 지능 2개를 의지력으로 옮겨서 의지력 보너스를 440까지만 챙겨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